안 좋은 걸 당연히 아는 거니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칙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예전에 그 치아를 망치는 음식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치아 건강에 해로운 안 좋은 습관들은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치아의 큰 기능 중 하나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단 음식 좋아하고 특히 탄산음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단 거 좋아하고 탄산 좋아해. 하지만 먹고 나서 이를 잘 닦으니까 치아에 문제가 없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라는 거는 먹고 나서 치아의 사이에 음식물이 껴있지 않게, 잔류하는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게 청소를 해주는 건 기본이지만, 음식을 먹는 동안에 그 음식, 안 좋은 탄산의 효과, 그리고 탄산음료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당 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미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단 음식들 드시고 나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그냥 무시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내용이죠.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일단 탄산음료는 음식 관련 설명할 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탄산음료는 치아 건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몸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은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식을 드신 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 꼭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치아 관리, 치아 닦고 치간이솔 관리, 혀 클리너, 혈태 관리, 이런 거에 관해서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주무시기 전에.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한번 양치를 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주무시기 전에 꼭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식사하고 나서 양치하고 주무시기 전까지 분명히 시간이 좀 있죠. 그 사이에 다른 간식거리나 이런 걸 섭취해 놓고 저녁밥 먹고 닦았으니까 그냥 의례 습관적으로 그냥 주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잠자는 동안은 신체 모든 활동이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침 분비량도 적어집니다. 침 안에 들어있는 충치를 예방하고 조절해주는 이런 성분들도 타액량이 줄어드니까 적어들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치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충치, 치주염에 훨씬 더 노출이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관리를 하고 주무셔라. 자기 전에 뭔가를 먹고 그냥 자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겠죠. 혹시나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구역질, 그러니까 토한다고 하죠. 토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그 토를 하게 되면 안에 당연히 산성분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된 병 질환도 있잖아요. 치아, 특히 바깥쪽보다 침이 바로 닿는, 혀가 닿는 안쪽 부분들이 부식되고 굉장히 많이 닳아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위산이라는 거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산이기 때문에 위산 역류가 과다하지 않게끔, 만약에 위산 역류 염증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제때제때 잘 치료를 좀 받으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나올 만한 얘기는 당연히 딱딱하고 질긴 음식 많이 씹지 않기.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치아라는 거는 어렸을 때 한번 연구치가 있고 나서 평생을 쓰는 건데, 치아 당연히 닳아지고 깨지고 합니다.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시간이 감으로써 신압으로. 근데 거기에 질기고 딱딱한 거 좋아하셔 버리면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너무 자주 드시지 말고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양치질을 하는 방법, 절대 좌우로 닦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어떻게 헹궈야 되나요 양치 후에, 이거 관련돼서 설명드렸을 때 일반 제품화된 치약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치아 표면을 잘 청소하기 위한 마모제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과하게 양치질을 한다거나 너무 힘을 줘서
그리고 특히 힘을 줘서 좌우로 너무 박박박박 이렇게 잘못 닦으면 치아의 목 부분이 금방 닳아지고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 습관도 좌우로 닦는 분들은 위아래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닦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살살살 그렇게 힘줘서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구석구석 일정 시간 동안 잘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게 특히 좌우로 이렇게 닦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치아를 도구처럼 사용하지 말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예전에 보면 이로 이렇게 막 병뚜껑을 딴다거나, 그리고 자꾸 이로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는다거나, 견과류의 껍질을 꽉꽉 깨물어서 안에 거를 열매를 먹는 습관 가지신 분들, 특히나 이렇게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칵칵 깨서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게 몇십 년 동안 쌓이다 보면 딱 그 깨무는 자리만 이렇게 오목하게 치아가 다 갈아져 있고 깨져 있고 합니다. 치아를 도구처럼 쓰지 않기. 치아는 그런 걸 깨고 뭐 하는 도구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쓰는 도구는 따로 있으니까 절대 치아, 이로 그런 거를 뭐 열거나 깨거나 절대 사용하지 마실 것을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치아 건강에 유해한 습관들을 몇 가지 쭉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안 좋은 걸 당연히 아는 거니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은 조금 본인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잠잘 때 이갈이가 심해서 치아가 많이 달아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잠잘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우스 가드 같은 치아 보호 틀을 끼우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거기에 따른 치아 건강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하셔야죠. 그리고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 중에 충치의 저항력을 키울 만한 성분이 다른 일반적인 평균치에 비해서 좀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리를 잘해도 정말 충치가 생기기 쉽죠.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느냐, 어렸을 때부터 치과 정기검진 다니는 습관화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 정기검진도 1년에 2번 이상씩은 꼬박꼬박 받으시고, 그 정기검진을 함에 따라 내 치아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에 따라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본인 스스로도 훨씬 이해도 높고, 그런 이해가 높아져야 내 스스로 나쁜 습관, 나쁜 음식 먹는 거,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에 관련돼서 설명드렸는데,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또 고칠 수가 있잖아요. 괜한 그런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음식 먹는 습관, 뭐 치아로 뭘 따고 뭘 깨는 습관, 이런 거는 고치시면 다 당연히 환자분들한테 좋은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가 깨지거나 충치가 심하게 많이 생기거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비용 소모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그런 습관을 고치고 먹는 음식을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이 닦는 시기나 이런 것도 올바르게, 방법도 올바르게 하고 정기검진도 제때제때 잘 받았다면 그런 데 나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아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이나 해결 방법,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